네, 급여대장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여대장 저희가 드린 거를 열으시면요. 이런 엑셀 화면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입력하셔야 될 거는 이제 시설명에 해당 시설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요양원 네,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이제 귀속월을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이 귀속월이라는 거는 이제 해당 근무한 월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월이라는 거는 이제 6월에 근무를 해서 언제 급여를 지급을 하느냐. 그래서 6월 뭐 당월 지급이다 그러면 6월 25일 아니면 6월 뭐 30일 뭐 이렇게 날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2월 지급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중간에 7로 바뀌겠죠. 7월 25일, 7월 30일 뭐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속월은 이제 매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요. 해당 당월에 이제 그 급여 해당하는 월만 이걸 바꿔주시면 되세요.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이면 7월, 8월이면 8월 가운데만 바꿔주시면 되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 우리 이제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성함, 주민번호, 네, 주민번호를 입력하실 때는 꼭 이제 그 숫자를 입력하실 때 중간에 보이시죠? 슬러시 요걸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주셔가지고 욕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종 보시면은 직종에 이제 그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옆에 보시면요 체크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냐 간호조무사냐 뭐 물리치료사냐 요양보호사냐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직접 인건비로 이제 포함되시는 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시설장이라든지 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체크를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요 이제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사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입사일을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입사일자는 실제로 이제 입사한 날짜, 뭐 이것도 이제 기재해 주실 때 2018, 뭐 01월 01일 날 입사했다.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퇴사일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진짜 퇴사를 했을 때, 그때 기재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뭐 6월 달에 6월 20 2018년 6월 20 날에 퇴사를 했다. 그러면 2018 06 20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퇴사가 없다 그러면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이제 직원들마다 다 책정을 하시잖아요. 작성을 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과 주유를 포함한 금액 그거를 같이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상근진급 개념 같은 경우에는 157만 3,770원 되시겠죠. 기본급 최저임금으로 맞춰놓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수당들입니다. 수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되시는 것만 기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로계약서상. 그 중에 이제 여기 장기근속 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장기근속 수당. 이거는 이제 공단에서 우리가 3년 이상 그 장기근속 하신 분들한테 지급해 주시는 나오는 장기근속 수당입니다. 그래서 요는 이제 해당되시는 분만 금액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5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요 5만 원을 고스란히 다 이 근로자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5만 원에는 우리가 이제 공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회보험 기간부담금 그리고 퇴직정리금 이거는 이제 5만 원의 금액에서 공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당 되시는 분만 이 칸을 써주시면 되세요. 만약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은 이 칸은 쓰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 수당들은요. 해당 되시는 것만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는 여기서 상여금을 줄 건데 여기에는 없네 뭐 이런 거면 이제 여기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뭐 상여금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야간 수당 뭐 우리는 15만 원이고 상여금 7만 원 주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급 합계가 나오죠. 이게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식대 여기는 이제 두 가지는 이제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대는 10만 원까지
그리고 교통비는 20만 원까지 이제 그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거는 이제 교통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근이 잦은 그 직종을 가지고 계신 이제 근로자한테 이제 자가 차량을 운행을 했을 경우에는 월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면은 그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대가 10만 원, 교통비까지 하면 20만 원. 네, 입력을 해볼까요? 10만 원, 20만 원. 네,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산출돼서 나오죠. 여기 이제 공제 칸이 두 칸이 있어요. 이거 왜 만들어놨냐면요. 공제는 이제 요즘에 이제 식대 공제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식대 공제. 그럼 우리는 식대를 5만 원씩, 우리 원에서는 5만 원씩 공제를 한다. 그럼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요 공제는 이제 뭐 안 쓰실 거면 그냥 냅두시면 되고, 만약에 뭐 결근을 했기 때문에 결근 공제라든지, 네, 뭐 이런 걸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해당되는 거 없으면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합계 금액이 나오고요. 우측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금 보수 월액이라고 있습니다. 연금 보수 월액. 요게 이제 연금 보수 월액은 우리가 그 만 60세 미만자들 국민연금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4대 보험 그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신고 금액 있잖아요. 보수 월액. 예, 그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뭐 올해 입사자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신고한 금액을. 근데 작년도 입사자들 있잖아요. 작년도 입사자들은 매년 7월 달마다 연금 보수월액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연금공단에서 그 통지서를 보내오거든요. 우리 사업장으로 직원들 쭉 나와가지고 보수월액이 얼마로 바뀝니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보시고 매년 7월 달마다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7월 달에 그 통지서를 못 받았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우리 그 개인별 납부 그 내역서, 그 보수 월액 금액 나오게끔 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팩스로든 뭐 해서 보내줍니다. 예, 그래서 그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보면 이제 고용 지원율, 연금 지원율 있잖아요. 요거는 그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들이 쓰는 건데요. 두루누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연금이든 고용보험이든 10인 가입자 10인 이하 기준으로 했을 때 월 급여 190만 원 미만자한테는 최소 40%에서 많게는 90%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예, 그래서 뭐 국민연금 우리가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있는데 연금을 뭐 40%는 지원을 받는다. 그럼 여기다 40% 체크를 해주면 되고, 고용도 마찬가지로 뭐 40%를 지원받는다 그러면 40%. 그 연금만 지원받고 우리는 고용은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뭐 없음을 해놓으셔도 됩니다. 아예 그냥 지우셔도 되고요. 지우셔도 되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은 국민연금 미가입, 뭐 건강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미가입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고용보험 미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대표자가 근로자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죠. 그리고 대표자의 직계 가족 같은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입이 안 됐을 때는 Y자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건강보험 미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건강보험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설 내에서는 공제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분이 있다 하면은 Y자로 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만 60세 이상자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고 우리가 귀속월이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만 주시면요, 그 나이에 맞춰가지고 그 달에 이제 해당이 되면은 만 60세가 넘으면은 국민연금을 공제를 안 한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다가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만 65세가 넘으셨다 그러면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Y자를 체크를 안 하더라도 자동 계산돼 가지고 삭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뭐 특별히 여기다 Y자를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입력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네, 볼게요. 우선 지워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다 이제 쭉 그 직원들을 입력해놨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시트 왼쪽 맨 밑에 보면 급여 대장을 가면요, 저희가 그 입력했던 내용들이 아까 보면 요양원, 뭐 어디 요양원이나 입력하겠죠. 그리고 귀속월 6월달, 그리고 지급월
며칠인지 7월 25일 아니면 6월 25일 뭐 6월 말일 뭐 이렇게 다 되겠죠. 그리고 아까 1번 정우성 예, 입력한 게 이렇게 쭉 뜹니다. 주요 포함해서 기본급, 추가 근무수당, 뭐 식대, 교통비 해가지고 뜨고요. 과세 금액 이제 식대와 교통비를 제외한 과세 금액이 예, 200만 3,770원. 예, 총 지급액 이제 과세 비과세까지 포함하면은 230만 3,770원.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게 자동으로 계산돼서 공제하게끔 돼 있어요. 아까 입력했던 거 추가로 입력했던 거 있죠, 식대 공제. 아 그리고 장기 근속 장려 공제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자들 예, 5만 원 중에 이분들이 이제 그 사회보험 기간부담금하고 퇴직적립금하고 우리가 공제하는 금액이 여기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실지급액이 207만 8천 원.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 잘 보세요. 국민연금 6만 7,500원, 고용보험 13,020원이죠. 근데 이분이 두루누리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 칸에 가가지고 고용보험도 40%, 민연금도 40%, 하고 40% 지원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대장 가면은 금액이 바뀌었죠. 네, 40% 지원된 금액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80%든 90%든 해당되시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 명세서 가면요. 여기 이름 옆에 그 화살표 보시면은 여기를 체크하시면은 그 입력했던 부분들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네. 해서 뭐 정우성이 이 사람 이제 그 급여 명세서를 출력을 해가지고 이 반은 소득자 보관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직원을 주시면 되고 예, 나머지 반은 우리가 사업장에서 보관을 할 수 있게끔 예, 또 쓸 수 있는 급여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저희가 그 입력할 때 여기 이제 그 직종을 입력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건비 비율 매월 이제 그 시설에 맞춰가지고 직접 인건 비율을 입력을 해야 수가 신청하기 전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넣어놓은 건데요. 그 해당되는 직종들을 이렇게 쭉 체크가 되면요. 여기 인건비 비율이라고 해서 여기 누르시면 자동으로 예, 사회복지사 한 명이었고 예, 그리고 간호조무사 한 명이었고 요양보호사 한 명 아까 체크하신 분들 이분들이 임금 총액이 얼마고 예, 이분들의 사회보험 기간부담금이 얼마다 해서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이제 한 명씩 등록했는데 요양보호사 만약에 뭐 10명이든 20명이든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실 배치 인원이 10명 아니면 20명 이렇게 바뀌겠죠. 그다음 임금 총액도 바뀌고 사회보험 기간부담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매달 그달 이제 입력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중간에 박보검 씨가 2월 1일 날 입사했는데 퇴사를 했어요. 6월 달에. 그러면은 2018 6월 20일까지 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 주기로 한 금액은 한 달에 146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20일까지 일했기 때문에 일수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겠죠. 그럼 이게 자동으로 20일까지 일한 거에 대한 일수 계산이 나옵니다. 급여대장으로 가면요. 박보검 씨 20일치에 일한 임금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따른 뭐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걸 제한 다음에 예, 차인지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좀 뭐가 틀린 게 있죠. 일수 계산하실 때는요, 기본급, 주휴재당 뭐 이런 거 다 나눠지지 않고요, 합산해 가지고 금액이 산정하게끔 돼 있어요. 예, 이건 뭐 문제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이 6월 달에 이제 그 급여를 주는 건데 6월 1일이 아니라 2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4대 보험 공제하는 거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런 거는 무조건 1일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6월 1일 날 입사했으면 4대 보험을 그달에 공제를 할 텐데 2일 날 입사했다. 그러면은 고용보험 빼고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금은 당연히 공제하는 거고요. 그 금액에 맞게끔. 네, 자동으로 예, 국민연금 뭐 이런 거, 건강보험, 장기요양 이런 거는 공제를 하지 않는 금액으로 자동 산출이 됩니다. 네, 이것도 자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1일이다. 1일 날로 체크를 하면은 볼까요? 나오죠. 요 국민연금은 요 고두심 씨가 56년생이라서 만 60세가 넘었어요. 예, 만 60세가 넘어가지고 예, 국민연금이 예,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공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되기 때문에 예, 쉽게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 우리 직원들 막 등록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이 사람이 이제 6월 달까지 해서 퇴사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7월 달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린 7월 달에 급여 대장을 바꾸겠죠. 7월. 네. 그리고 지급월은 뭐 8월 바뀌었어요. 이 사람 빼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냥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네, 삭제 있죠? 삭제 누르시면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급여 대장 가면은 없어졌죠. 박보검 씨가. 네, 박보검 씨 없어졌습니다. 급여 명세서도 들어가면요. 없어졌습니다. 박보검 씨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인건비 비율에도 보면 아까 박보검 씨가 간호조무사였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십니다. 자세한 거는 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